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근로자 실질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8월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터필러와 우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디즈니가 스트리밍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호주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화요일 주식시장은 월요일 급격한 매도세 이후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6%, S&P 500 지수는 1.04%, 나스닥 지수는 1.0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3일간의 하락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니케이 지수가 10.2% 급등하여 2008년 10월 이후 최고의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화가 급등한 영향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대규모 청산이 있었지만 화요일에는 엔화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시장 공포 지수인 빅스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최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아직 절반 정도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준의 금리 인하와 일본 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이 엔화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27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하여 소비를 회복했고 일본은행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긍정적인 성장 사이클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6월 실질 임금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여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명목 임금은 4.5% 상승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임금 상승이 소비를 촉진하고 수요 주도 물가 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 소비는 전년 대비 1.4% 감소했으며 5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또한 일본 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일본 경제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왔고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다만 7월 실업률 상승은 일시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이며 8월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에서 허리케인 베릴이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43만 6천 명의 비농업 근로자와 46만 1천 명의 농업 근로자가 악천후로 일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7월 평균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일시적 해고로 인한 실업자 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실업자 증가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로 사용되는 건설업 일자리 증가도 7월에 강세를 보였으며 노동 참여율도 2001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는 등 8월 지표가 반등할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는 산업활동 지표로 간주되는데요. 캐터필러의 실적은 2분기 예상보다 좋았으며 연간 이익 전망도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및 운송 부문에서 이익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지만 건설 및 자원 부문은 약간 감소했습니다. 건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북미에서 변동이 없었고 다른 지역에서 감소했습니다. 캐터필러의 CEO는 건설 및 자원 부문의 약세가 하반기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버는 2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버의 2분기 매출은 16% 증가하여 10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총 예약은 19% 증가하여 399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4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우버의 CEO는 모빌리티는 2분기 동안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성장이 돋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통한 우버 플랫폼 이용 횟수는 알파벳의 웨이모와의 파트너십 덕분에 6개 증가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고 미국 고객 수요 감소 조짐을 경고한 후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주당 순이익은 86센트로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나이츠 앤 익스피어런스 카테고리의 전년 대비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글로벌적으로 예약 리드타임이 짧아지고 미국 고객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나이츠 앤 익스피어런스 예약 건수는 1억 2,510만 건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10대1 주식 분할을 발표했으며 이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분기 실적은 주당 순이익 6.25달러로 예상치 8.07달러를 하회했고 매출은 5.31억 달러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전년 동기 17%에서 11.2%로 하락했습니다. 디즈니가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고가 포함된 디즈니 플러스의 최저가 요금은 9.99달러로 25% 인상되며 광고 없는 요금제의 경우 14% 인상되어 15.99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광고 포함 번들은 10% 상승한 10.99달러입니다. 인상된 요금은 10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금리를 4.45%로 12년 만에 최고 수준에서 동결했으며 향후 6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또한 호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당장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은 올해 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